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옆에는 넓고 신비로운 영비숲이 있었다. 이 숲은 어디에도 없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과 전설적인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것은 하얀 사슴이었다. 하얀 사슴은 순백의 털과 푸른 눈을 가진 상상 속 생명체로 오직 한 차례라도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전설이 이어졌다. 젊고 용감한 마르셀라는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하얀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다. 마르셀라는 늘 이 전설의 동물을 직접 보고 싶은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수학 축제가 끝난 후 마르셀라는 모험을 결심했다. 내가 하얀 사슴을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며 고요한 새벽에 숲으로 들어섰다. 영미숲은 희미한 달빛 아래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나무들은 속삭이는 듯했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풍겼다. 그녀는 숲속 깊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곳의 마법에 빨려들어 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새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한참을 걸어가던 마르셀라는 마침내 넓은 호수에 다다랐다. 호수는 거울처럼 맑았고 주변의 나무들은 마치 신비로운 장면을 지켜보는 관객 같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시야에 하얀 무언가가 들어왔다. 창백한 달빛 아래에서 그 형체는 더욱 또렷했다. 그곳에 정말로 하얀 사슴이 서 있었다. 마르셀라는 그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사슴은 신비롭고 우아한 움직임으로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두 눈은 어딘가 슬며시 미소 짓는 듯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친근하게 다가왔다. 마르셀라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고 사슴은 그녀의 손길에 따뜻하게 반응했다. 이 순간 마르셀라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짧은 교감 후 하얀 사슴은 반짝이는 호수 쪽으로 멀어져 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셀라는 영비숲에 비밀이 단지 전설 속동물이나 특별한 동식물이 아니라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간의 교감과 그 관계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줘서. 마을로 돌아온 마르셀라는 사슴과의 만남에 대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그녀의 이야기를 믿는 듯하면서도 다르게 받아들였다. 마르셀라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 그 이야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줄 거야. 마르셀라의 마음에는 언제까지나 영비숲의 전설이 함께했고 그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비로움을 선사했다. 이처럼 영비숲과 하얀 사슴의 전설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신비로운 코르미에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아침이면 상쾌한 이슬이 내려앉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매혹적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사는 여러 마법 생명체들 때문이었습니다. 숲 한가운데에는 항상 반짝이는 크리스탈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는 온갖 색깔의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요정들이 봄이 되면 꽃을 피우게 하고 겨울이 오면 첫눈을 내리도록 도왔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요정들은 매우 호기심이 많아 사람들과 장난치는 걸 좋아하여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행운이나 장난스러운 불운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클레망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클레망은 항상 모험을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코르미에르 숲에 들어가 요정들을 만나고 마법을 배워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숲이 위험하다며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 시장에서 클레망은 오래된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책은 마법의 생명체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은 부모님이 잠든 밤에 몰래 집을 나서 코르미에르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밤이 되자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별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곳곳에서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레망은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호수에 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수에 도착한 클레망은 자신이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요정들이 호수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춤사위는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클레망은 조심스럽게 요정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고 요정들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클레망은 요정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법의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요정들은 그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과 친절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오자 클레망은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그에게 작은 행운의 펜던트를 선물로 주며 언제든 다시 놀러오라고 했습니다. 클레망은 펜던트를 목에 걸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도 종종 숲을 찾아가 요정들과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코르미에르 숲에서의 모험은 클레망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라면서도 자연과 친구가 되는 법을 잊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하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코르미에르 숲의 요정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주위에는 항상 작은 행운이 함께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존재하며 그 세계와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포도밭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어느 왕국에 젊고 용감한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투안이었습니다. 앙투안 왕자는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용감하다는 평판을 얻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험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앙투안 왕자는 궁전의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숲속의 마술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마법을 알고 있으며 그를 만나면 삶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앙투안 왕자는 그 이야기에 사로잡혀 오랜 시간 책 속의 이야기들을 탐독했습니다. 며칠 후 앙투안은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술사를 찾아 그 숲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그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거칠고 긴 숲풀로 가득한 길을 따라가야 했고 크고 작은 강들을 건너야 하는 험난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앙투안 왕자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상냥한 나무꾼을 만나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숲속의 알록달록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의 휴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숲의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앙투안은 드디어 전설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평생 보아온 어떤 풍경보다도 더 아름답고 동시에 기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이 자라 있었고 그들 사이로 작은 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의 깊숙한 곳에서 마술사의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앙투안은 오두막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백발의 긴 수염을 가진 마술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띄우며 앙투안을 환영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손님이로군, 마술사는 말했습니다. 앙투안은 마술사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설명하며 그가 알고 있는 지혜와 마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마술사는 앙투안을 그의 작은 작업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다양한 마법의 도구들과 고대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술사는 앙투안에게 차근차근 마법과 지혜의 비밀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앙투안은 그의 가르침을 흡수하며 마술사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술사는 앙투안에게 마지막 시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앙투안은 숲의 깊은 명상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왕국에 돌아가 자신의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돕고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리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앙투안은 숲속의 마술사에게 감사와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통해 백성들을 위한 현명한 군주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숲속의 마술사는 조용히 앙투안을 지켜보며 그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앙투안 왕자가 자신의 운명을 찾고 마술사로부터 큰 가르침을 얻으며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자신만의 모험을 떠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키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키라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지요. 그녀의 집 근처에는 황금 폭포라는 전설적인 곳이 있었습니다. 이 폭포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폭포에는 황금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이 물고기를 잡는 자는 무한한 행운과 부를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금 폭포는 마을에서 꽤 떨어져 있었고 숲속 깊이 자리하고 있어 쉽게 찾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확실히 그 폭포를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은 전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키라는 어느 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황금 폭포를 찾으러 가자. 만약 그곳의 비밀을 풀면 우리는 전설의 주인공이 될 거야. 친구인 피에르도 모험을 좋아했기에 두말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일찍 만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키라와 피에르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나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숲은 점점 깊어지고 그늘이 짙어지면서 길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키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다니던 중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에르는 불안했지만 키라는 오히려 더 흥미로운 모험처럼 여겼습니다. 그때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신비로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두 아이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황금 폭포를 찾고 있구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찾으러 왔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지. 그러나 너희가 진정한 용기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도움이 되어 줄 수도 있다네. 아이들은 노인에게 감사하며 그의 안내를 받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숲 속 은밀한 길을 지나 폭포로 가는 비밀의 길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구불구불한 길과 험한 산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전설의 황금 폭포에 도달했습니다. 폭포는 가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햇빛이 타닥거리며 쏟아지는 물결에 부딪혀 금방이라도 황금 덩어리가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짜로 황금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지요. 피에르가 물고기를 잡으려 할 때 키라는 피에르를 멈췄습니다. 키라는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선한 마음, 그것이 곧 지혜와 배려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지요. 그녀는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물고기를 잡으면 마을의 전설은 끝이 나버릴 거야. 전설은 그 자체로 마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피에르는 키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물고기를 잡지 않고 그저 잠시 더 폭포의 아름다움을 감상한 후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누구에게도 폭포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두 친구는 더 깊은 우정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두 친구는 숲을 찾아 그들의 비밀 장소인 황금폭포를 조용히 방문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황금폭포는 여전히 전설로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꿈과 모험을 꿈꾸게 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라와 피에르는 그들만의 특별한 비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단단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